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2일 오후 6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비상계엄령 선포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환율 급등 이외에는 보통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경제에 대한 국가의 그 등급이, 한국 경제의 국가 등급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흔히 경제에 대한 국가 신인도, 신인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신뢰성을 평가하는 회사가 있어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국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들 3개 회사 고위 관계자들은 며칠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용평가사들이 내렸던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는 사뭇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최대행이 부총리 신분으로 이들과 면담했을 때는 최근의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했다 등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 등 한국의 정치 혼란과 국정 불안정이 언론을 통해서 세계로 중계되는 등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신용평가 회사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한 나라의 경제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나라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국채 발행 금리가 오르고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해외 자본 이탈로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가 오르는 등 경제 전반의 연쇄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이걸 언제 겪었느냐? 우리는 두 번 겪었습니다. 1997년 그때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해외 자본 이탈로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가 오르는 등 경제 전반의 연쇄 충격이 불가피한데다가 한번 내려간 신용등급은 다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S&P 기준으로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10계단 추락했는데,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외환위기를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18년이 지난 2015년에야 원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이라는 파국을 피하려면 불안한 정국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앉아가지고 관저를 요새화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면서 우기고, 그를 지지하는 청이 집결하고 그 중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핵심을 이루고, 또 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듯이 계엄사령관처럼 계속 탄핵하고 하니까 한국이 과연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윤석열이란 사람이 재앙이라는 거죠. 재앙 그 자체라는 거죠. 12월 3일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2월 3일 이후에 한 달여 지나면서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벼랑에 선 모습이 된 것은 오로지 윤석열. 그런데 이게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사실은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정치에 대한 신인도와 직결되고,
정치의 핵심은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직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경제도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태를 촉발한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치명타를 날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른 거 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작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엉터리다. 이런 선거 관리를 누가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치, 그 정치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선거 관리가 엉터리다. 즉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한국 경제도 지금 믿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국의 선거관리 엉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은행 총재가 외국 기자들 불러놓고 여러분들 한국 금융기관의 통계 믿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한국 경제는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짓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담화 중에 요 대목입니다. 바로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을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는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주장을 선관위는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이 부분은, 그리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국정원이 해킹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워낙 보안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방화벽을, 보안 시스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해킹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해킹이 되도록 해가지고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완전히 허위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 말은 방화벽을 일부러 제거하고 해킹이 가능하도록 해준 상태에서 시험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딱 돌려가지고 아주 야비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 국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미에 맞춰가지고 보고서를 과장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국제 신용평가사가 듣는다면 어떤 판단을 할까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부정선거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호소를 하는구나. 앞으로 한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침을 뺐습니다.
아니, 친분을 뱉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뱉어야 되죠. 근데 아무 죄 없는 선관위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니, 법률가가 이런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법원이 영장 발부하는데 선관위가 뭡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도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연행하려고 그러는데 선관위라고 압수수색, 강제 수사가 안 된다고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법률가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고요? 탈취를 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300명의 정예 계엄군이 들어가서 30명의 직원들을 복면을 씌워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군부대 지하 벙커로 끌고 가고 별도 수사단을, 대규모 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탈취해온 선관위 서버를 분해를 해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나오면은 지난 4월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지금 국회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자들이니까 이 국회는 해산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요거를 말을 싹 돌려가지고 국방장관을 시켜서 점검을 하도록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점검하다가는 우리나라는 매일 한 번씩 비상계엄령을 펴야 될 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윤석열을 편들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뭡니까?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균형이 무너진다든지 사고가 터져버리면은 몇십 년 사업 올린 금자탑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쌓아 올렸던 민주화, 산업화, 문명건설의 금자탑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의 반성도 없습니다. 자기 살 길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 구속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 위로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집무실 책상 위에는 The buck stops here. 그 말은 트루만 대통령의 그 집무실 표인데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책임은 하나도 안 지는 사람이 그런 말장난을 하고 있었다는 이 현실을 직시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정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국가 신인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